마음과 함께 미래와 함께 AM 1230 우리 방송 원더풀 투데이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DK 건강보험의 데이빗강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DK 건강보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후원합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좀 특별합니다. 예, 예. 조금 건강보험과 다른 쪽으로 네네. 네, 말씀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예, DK 뭐 건강보험 하면 항상 시니어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미래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원격 진료 그리고 화상 진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네네. 네, 원격 진료란 뭘까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게 네, 원격 진료와 화상 진료가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원격 진료라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빌링 코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빌링 코드가 나와 있는 게 리모트 페이션트 모니터링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 환자를 만나면 진료하면은 얼마, 뭐 원격 진료하면 얼마 이런 것처럼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원격 진료라는 거예요. 네. 이 원격 진료라는 개념은 뭐냐면 환자가 의사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네, 환자가 본인의 바이탈을 체크했을 때 바이탈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체온도 있을 수가 있고 혈압도 있을 수가 있고 당뇨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산소 포화도도 있을 수가 있고 몸무게도 있을 수가 있고 키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본인의 여러 가지 몸의 바이탈을 의사의 사무실이 아닌 의사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원격으로 네. 의사가 환자의 바이탈을 확인하고 그 바이탈을 보면서 진료를 하는 게 원격 진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격 진료의 개념은 이제 나이가 70세 넘어가지고 80세 돼가지고 운전 못해요. 그리고 자녀분들은 옆에 없어요. 그래서 병원 가시기가 되게 힘든 경우, 그다음에 많은 심하게 질환이 있으셔서 병원에 가시는 게 어려운 경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탈 디바이스를 원격 진료 디바이스를 가지고 환자가 진료 의사를 모니터링하는 게 이제 원격 진료 서비스라고 하고, 네. 또 화상 진료 서비스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익숙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카톡에서 화상으로 이렇게 채팅하는 자녀분들하고 통화하고 얼굴 네네. 보면서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전화기에서 화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을 좀 익숙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어느덧 익숙해졌잖아요. 자녀분들도 보고 손자분들도 보고. 이제 이게 화상 진료는 이걸 의사 선생님과 같이 보는 건데 네네. 일반적인 그냥 우리 카카오톡으로 만난다거나 페이스타임 같은 거 만난다거나 전화기 상에서 이렇게 보안이 안 돼 있는 그런 온라인을 사용하시는 게 아닌 네. 보안이 돼 있는 그런 시큐리티가 보장돼 있는 그러한 원격 아니 화상 진료 쪽에서 이 화상으로 진료하시고 또 의사와 환자가 만났을 때 그 기록이 보관되는 게 이 화상 진료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카톡으로 의사 선생님이 카톡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건 실제적으로 조금 보안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뭐 해킹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개인 정보나 아니면은 진료 정보 같은 걸 뽑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음성이건 아니면 화상이건. 그래서 네네네.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그게 HIPAA라는 게 있어요.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라는 그런 게 있는데 HIPAA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되게 네. 어려운 거. 언더 어허. HIPAA에 에서 컨트롤을 받는 화상 진료인가 아니면은 네. 카톡이나 이런 것처럼 또 아니면 페이스타임처럼 그냥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전화기로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이제 화상 진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허, 그렇군요. 이 개인정보와 의료정보가 그러면은 온라인상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의사 선생님의 오피스나 예. 또 이런 원격 진료하시는 거나 화상 진료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주의해야 될 관점이 뭐냐면 HIPAA예요. 히빠. 예, 그냥 HIPAA, HIPAA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자 메시지 보는 것조차도 언더 HIPAA, 그러니까 레귤레이션이 있고 네. 또 오피스 병원 사무실에서
그 개인 정보들이 많이 오고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자 이름, 생명연일,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약을 어떤 거 드시나 이런 것들도 전부 히파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들이 그 히파의 규정상에 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모든 그 포랄과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전송이 히파에 의해서 컨트롤 되느냐 안 되느냐가 따라서 이게 정상적인 프로그램인가 아닌가 이게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히바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네요. 히바의 규정 아래에서 그래서? 통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오피스의 규정이 있어요. 오피스 레귤레이션 이메일을 보낼 때 개인 정보를 보낼 때는 암호화해서 보내라든지 사무실에 뭐 네네. 어떠한 개인 정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각 회사마다 히바를 준수하기 위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IT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혈압젠 기록 자체가 환자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나 개인 정보가 없이 암호화돼 갖고 엔크립이라고 하거든요. 엔크립돼 갖고 정보가 전달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히파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AI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심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네, 시대가 좀 흐름이 이제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좀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저희 네, 그렇죠.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예, 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2년 전에 이 카톡으로 화상 진료 했잖아요. 예. 화상했잖아요. 화상으로 그것조차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않았죠. 이제- 지금은 익숙하죠. 예, 우리 한국 요즘에 그 의사 사태를 보잖아요. 예.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 스트라이크 했잖아요. 그 스트라이크에서 진료를 거부하시는 그런 입장인데 그 이 원격 진료나 화상 진료 프로그램은 의사의 진료를 협조하는 프로그램이지 어허. 의사 선생님의 대신해서 원격 진료나 화상 진료가 돈을 버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가 많이 와서 병원에서 기다려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대끼면서 순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오실 때마다 병원에서 혈압 재시고 체중 재시고 당뇨 체크하시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그냥 온라인상에서 본인이 집에서 실시간으로 혈압을 재신다거나 네. 당뇨를 쟀을 때 그 기록이 암호화되어서 네. 지정하신 의사 선생님의 그 컴퓨터 스크린에 들어가셔서 의사 선생님이 언제든지 환자의 24시간 환자의 그 바이탈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화상 진료를 통해서 환자를 만나서 여러 가지 문진하셔서 진료를 하시어서 네. 의사 선생님이 그 시간당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전략하고 축적해주는 그런 기술이 AI 혹은 원격 진료, 화상 진료라고 하시는 거지. 네. 한국 의사 선생님처럼 오늘 뉴스에 나보니까 원격 진료 당장 중단해라 그러는데 제가 생각에는 그건 좀 반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의사 선생님이 보다 더 빠른 시간에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진료하고 처리하는 게 이게 원격 화상 진료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보험 외에 네. 서비스하고 있는 게 이 사이버 MD 케어라는 그런 시스템인데 네네. 시스템 포럴 어플리케이션 컴퍼니 그러니까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링 화상 진료 서비스인데 여기서 원격 진료도 하시고 화상 진료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아하.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예. 그 의사 선생님이 그 편안하게 네. 아주 편안하게 보다 더 많은 환자 정보를 가지고 진단할 수 있고 처방할 수 있고 하게 하는 게 목표이고 네. 저희들이 그 제공하는 디바이스 자체가 네. 다른 그 어떤 회사보다 디바이스와 포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자체가 다른 그 어떠한 회사보다도 저렴하게 서비스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의 데이터를 받고 디바이스, 그러니까 혈압계나 당뇨 측정기 이런 것들 주고 포털 서비스를 해야 되고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저희들이 모두 다 법적인 규제 하에서 그러니까 FDA 어프로브 받은 디바이스를 판매할 뿐만이 아니라 네네.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이런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상 진료도 되지가 않는데 다른 회사보다 약 5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저희들이 포털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들하고 진행하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네. 높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원격 진료, 화상 진료가 쉽게 얘기하자면 환자와 의사를 연결해 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환자와 의사 의사를 선생님을 연결하는데 연결해 주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만나시면 이제 먼저 병원에 가시면 간호사 선생님 먼저 만나서 혈압도 재시고 그렇죠. 체중도 재시고 예. 웨이스팅 타임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매일 실시간으로 온라인 포털에 데이터가 올라오니까 이분이 네. 밥 먹고 나서는 혈압이 얼마인지 아침에 일어나서는 혈압이 얼마인지 이런 데이터를 의사 선생님이 보면서 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약을 드시고 나서 혈압이 얼마인지 약을 안 드시고 몇 시간 있다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기가 정확한 쉽다는 진료를 거죠. 좀 편하게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한 사람당 만나서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료하는 게 저희들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저희들 디바이스를 사시면은 네네. 저희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저희들과 계약된 의사 선생님을 선택을 하시고 네네. 바이탈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링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바이탈 디바이스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시고 예. 자격을 갖추고 있는 메디케어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이거 하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냥 기계는 공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얼마 정도 됩니까? 기계값요? 네. 기계값이 일반인들이 비쌀 것 같지는 구매하시면은 않은데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까지 해가지고 네. 49불, 49불. 99 플러스 텍스.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의사 선생님들이 메디케어의 환자분들이 이 디바이스로 매절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모니터링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시면은 이제 청구를 네. 정부에다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디바이스까지 정부에다 시니어분들, 메디케어 있으신 시니어분들은 분들. 대신에 이제 저희들한테는 7불 99만 매달 주시면 돼요. 매달. 매달. 의사 선생님들이 매달 청구를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포털을 그렇습니까?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아하.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앞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아니죠. 이제 이거는 네.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도움의 편리한, 역할을 하는 거지 이렇게 예.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네. 의사들이 수밖에 그 없지 식단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뭐 들지 예. 마세요, 뭐 드지 마세요 하는 거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는데 네. 드시는 식사 를 이렇게 하시면은 네네. 그 식단에 이제 그 성분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이 얼마고 뭐 단백질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의사 선생님한테 올라가니까 네. 이런 식사 습관을 좀 조정을 하십시오 하고 진단에 도움을 된다는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추구하는 그런 바죠.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환자의 상태를 의사에게 보낸다. 이게 저희들의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닥터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편리해지겠습니다. 그 반면에 간호사들이 많이 좀 줄지 않을까요? 그거하고는 전혀 저희들하고는 다른가요? 상관이 없죠. 상관이 네네. 의사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롤과 간호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롤은 전혀 다르신 거예요. 예, 의사 예, 선생님들은 예. 환자의 바이탈 정보를 가지고 그다음에 처방을 바이탈 내시는 정보를 가지고 거고 처방을 진단하시는 거고 예. 간호사 선생님은 이제 간호사 선생님의 롤들이 별도 있어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제 간호사 선생님도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자,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처방과 진료 등을 원격으로 진료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자, 그렇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은 어디까지라고 보시나요?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미래에는 해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예. 그 양로 병원 같은데 입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양로 병원에 양로 입원하신 병원이요? 분들, 노인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 만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탈 관리도 쉽지 않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 시스템을 쓰시면은 네. 의사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바이탈을 볼 수가 있고 바이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푸시 메시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어플리케이션에서 메시지가 가요. 우리 데이비 강 선생님 갑자기 혈압이 이렇게 높아지셨어요. 저기 화상 진료 한번 하시려면은 전화기 어플리케이션에 푸시 메시지 몇 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그 환자가 원한다고 이렇게
닥터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네. 닥터의 그 포털에가 이제 환자가 닥터를 만나기를 원하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 닥터가 푸시 버튼 누르면은 환자하고 이게 화면으로 통화할 수가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화상 진료가 가능하고 그럼요. 화상 진료가 네. 다 가능하게 돼 있어요. 식단까지도 다 그렇게. 관리가 가능한 거네요. 아니 그리고 운동까지도 관리가 가능. 운동이요? 그러니까 운동 각 어떻게 해요? 나이하고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선호하는 게 요가인데 네. 요가, 그러니까 AI 요가 트레이너가 나와서 따라서 그- 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요가를 단계별로 따라서 하는 게 그게 다 어플에 들어가 원 있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에 다 돼 있어요. 원 어플리케이션에 원스톱이네요. 뉴트리션, 뉴트리션 요가, 다 있고, 이건 지금 업데이트 헬스다. 중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바이탈 기록. 그러니까 요즘에 혈압계 사시면 맨날 적잖아요. 몇 시에 적고 이렇게 그쵸. 적은 게 아니라 예. 시간하고 기록이 다 남을 기록 보관. 그다음에 그 화상 진료까지 원 어플리케이션에 다 돼 있어요. 네. 보통 이제 그 혈압계를 사시면 어플리케이션이 지원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근데 혈압계 어플리케이션 해야 되고 당뇨 측정기 어플리케이션 해야 되고 산소 포화대 다 그 어플리케이션 다 따로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저희 제품을 사시면은 예. 원 어플리케이션에 저희 아. 제품 안에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바이탈 디바이스. 그렇죠. 아. FDA 다 어프로브 받은 거죠. FDA 어프로브가 필요한 것들은 다 어프로브 다 받은 거예요. 일반 혈압계가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요 비슷한 게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예. 저희들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제가 벌써 이게 중에서 그렇습니까? 25년 이상 그 환자분들의 디맨드와 네. 또 내가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봐서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해 나가니까 네, 네. 물론 다른 것들이 따라오겠지만 우리는 더 많이 더 빨리 나갈 겁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그 토마토 시스템에 대해서 예, 네네네. 한국에 계시는 분이 네, 저희 그 아주대 병원장님이시기도 하시다고 들은 거예요. 아니요. 제가 아주대 잘못 알고 병원장님은 있었나요? 아니에요. 네, 큰일 날 아닌가요? 소리. 큰일 네. 날 소리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네. 그분은 이제 예. 한국의 토마토 시스템이 저희 모 회사예요. 아하. 모 회사인데 네. 한국의 그 코스닥 상장 회사이기도 하고 네네.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그 원격 진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약 300명 정도인데요. 네.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500명 정도인데 메인은 300명 정도 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미국 보험사에 네. 케이스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어요.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각 환자들의 멤버들의 건강을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 건강 관리를 AI하고 접목을 해서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랩 서비스랄지 아니면은 EMR 프로그램이랄지 아니면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링이랄지 아니면 파머시 프로그램 다 연동을 해서 닥터가 이걸 열었을 때 케이스 매니지먼트가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보험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가장 한국에서는 이 업계에서 선도주자이고 네. 지금 현재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한국은 원격 진료나 화상 진료가 허용이 돼 있지 않은데 네. 이제 미국은 허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그 보험사를 상대로 네. 메디컬 그룹을 상대로 아니면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그러면 현재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케팅 하고 계시는데 현재 지금 이거 사용하고 계시는 닥터들 계십니까? 그럼요. 오, 네. 현재 계세요. 네, 저희 닥터 선생님들은 네. 만족도가 되게 높으세요. 어허. 일단은 첫 번째 이제 그 환자들의 바이탈 데이터를 에브리데이 체크할 수가 체크업을 있다는 해주시고. 거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이 바이탈 데이터를 체크해 줌으로 해서 예. 돈이 수익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그렇습니까?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링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사람당 한 달에 한 50불 정도 차지하는데 네. 저희들은 7불 99밖에 차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닥터 선생님께서 네. 한 사람당 40불 이상, 네. 43불 정도의 그 프라핏을 더 얻을 수가 있죠. 100명이면은 43,000불 이상 인컴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니터링하는 환자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네요. 그건 아니 그러니까 네.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예,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네. 자, 지금까지 DK 건강보험의 데이비강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네. 그 건강보험 외에
이런 주변 우리 의료계의 발전 소식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나이가 들어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산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웨어러블 워킹 헬퍼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허리에다 딱 차시면은 이게 이제 뼈대의 역할을 해가지고 그게 올라갈 수 걷는데 있게. 산에 올라가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60%의 내 몸의 60%의 들은 것 파워와 같아요. 예.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재미난 소식들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서 또 보험에 건강보험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네, 자 지금까지 TK 건강보험의 데이빗 강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에서 네. 후원해 주십니다.